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.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시 이 성갑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. 성갑재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셨어요. 예, 우리 성 박사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이렇게 일찍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외과를 하시고 또 이렇게 유방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의로 해서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. 우리 뉴욕 장로병원에서 과장으로 계셨고 또 이렇게 전문의로서 유방암 수술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유방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유방은 여성들의 큰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리고 남성들의 아주 관심거리고 또 선망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유방이 어릴 때는 보면 사춘기 때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부끄럽고 그렇죠. 예, 좀 수치스러운 그런 감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이제는 또 혹시 그 제일 암 중에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유방암이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유방암이 혹시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모두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과연 유방암이 아주 옛날 고대 때도 있었을까요? 기원 전에도 유방암에 대한 기록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잘 몰랐죠. 유방의 덩어리가 만져지더니 커지고 그리고 거기서 피가 나고 한참 있으니까 겨드랑이에 덩어리가 생기고 그러다가 사람이 몸무게가 줄고 그러다가 죽는다고요.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병이구나. 그 다음에 이제 병리학적으로 그 암이라는 거를 증명된 건 한참 후죠. 그렇지만 이 유방암은 그 기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17세기 초에부터 벌써 있었다고요. 오늘은 유방암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1967년에 이태리의 한 외과 의사가 암스테르담 뮤지엄에 있는 바세바의 목욕이라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.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이 바세바는 나중에 킹 데이빗 왕께서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반해서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.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외과 의사가 이 사진을 자세히 보던 중, 외과 의사니까 좀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. 왼쪽 유방이 조금 다른 걸 발견했어요. 좀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왼쪽 유방에 겨드랑이 밑에 멍울이 있는 것 같고, 겨드랑이 밑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추측하기를 외과 의사니까 혹시 이 모델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유방암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외과 의사가 이 모델을 연구한 결과 이 모델의 이름은 헨릭 스토필이고 그리고 이 모델이 이 그림이 그려진 몇 년 후에 병마에 시달리다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외과 의사는 이 그림과 함께 자기가 그 추적 연구한 결과를 함께 외과 저널에 외과 학회지에 실게 됩니다. 사실 17세기경에는 인간 수명이 40세 조금 넘는 경우고 그리고 이 바세바의 이 모델의 죽음이 그렇게 큰 이목을 끌지는 못했죠. 그럼 지금부터 유방암에 대한 그 치료가 어떻게 변화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. 이 사진에 보듯이 1898년에 닥터 윌리엄 헐스테드, 이 사람은 아주 외과 의사의 아버지라고 해요.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유방암 치료에 대한 그 체계적인 발표를 하게 돼요. 76개의 유방암 치료를 그때 당시 어떻게 치료했냐면은, 왜냐하면은 유방암이 생기고
나중에는 커지고 겨드랑이 밑에 붓고 나중에 죽게 되니까 이걸 외과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치료 방법으로는 다른 치료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76케이스를 아주 그 근본적 혹은 근치적 유방 적출 수술이라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유방 조직은 물론이고 유방 조직 뒤에 있는 대흉근, 그 흉벽의 근육을 다 떼어내고 이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떼어내야 돼요.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임파선을 전부 다 떼어내게 돼요. 이 사진 오른쪽에 보듯이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다 보이고 왼쪽인 경우에는 실제로 심장이 뛰는 게 갈비 사이에 보인다고요. 그리고 2, 3년 후가 되면은 반 이상의 환자가 이 임파선 수술로 인해서 팔이 꼭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붓고 그런 임파 부종이 생기곤 했어요. 그렇게 흉하게 이제 많이 그렇게 도려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? 그 당시까지는 이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수술을 했겠죠. 뭐 한약을 하는 게 불로 지지는 경우도 있겠고. 그런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니까 어떻게 하면은 외과적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을까? 그래가지고 답은 그 부분에 암이 인볼브를 할 수 있는 데를 전부 다 도려내는 거다. 그래서 이 국소적인 치료가 이분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한 70년, 80년까지 이어왔어요. 그 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암이 있는 유방만 이렇게 수술했을 때면은 나중에는 꼭 재발하더라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1955년에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 클리닉 하면 지금 유명한 그 병원이에요. 그리고 캔서 센터고 이 조지 크라이라는 외과 의사, 이분이 그 병원의 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라고. 이 사람이 그 지난 7, 80년간 그 유방암 수술을 한 걸 보니까 너무 수술을 심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조기 유방암 같으면은 근육 거치지 다 뛸 필요가 있나? 단순 유방 절제술, 그냥 유방 조직만 떼어내고 임파선 검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이분이 그 단순 유방 절제술 한 케이스하고 유방 전 근치술 한 거하고를 모아가지고 임상 그 고찰해가지고 외과 학회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외과 의사들의 공격을 받았어요.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? 예, 암은 그렇죠. 완전 돌팔이 취급을 받았구나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오하이오에서 거의 그 의사 면허가 박탈될 정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. 이 사람이. 그만큼 학회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준 거죠. 그렇죠. 예. 그때까지는 적은 수술하면은 이 환자를 죽게 놔두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했죠. 근데 이제 1971년에 버나드 피셔, 이 사람은 천재예요. 외과 의사, 암내과 의사, 그리고 병리학자, 그리고 아주 프론티어에 모든 거 하는 거에서 이 사람이 그 미국 암회과하고 보건청에 그 후원을 받아서 1957년, 그러니까 불과 그 조지 크라일이 그 일이 있은 한 2년 후지요. 그때부터 임상력 고찰, 여러 가지 수술한 방법의 결과를 갖다 발표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1년에는 유방을 근치적으로 이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다 뗀 경우하고 그냥 유방 조직만 뜬 경우, 그 환자들을 몇백 명씩 둘로 갈라서 그 사람들을 10년 이상 팔로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발률, 생존율 이런 거를 그 발표를 했는데 거의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수술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가. 그래가지고 그 5년 후에는 유방에 한 군데 암이 있는데 왜 다 떼야 되나. 그래서 럼펙tom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유방에 있는 그 암세지만, 암만 떼어내고 이거는 나중에 결국 거기다가 방사선을 같이 하게 돼요. 그래서 럼펙토미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런 경우하고 근치적 유방 수술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안 났더니 이것도 10년 이상 팔로우를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유방암은 국소적으로 아주 대단히 그 수술만 하는 것이 이 제일의 치료는 아니구나. 이 유방암은 이 국소적인 그 병이 아니라 나중에는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고,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유방암이
이 비교적 그 로컬라이즈된 그 국소적인 병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하고 나서부터는 그 아주 유방암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. 유방암의 경우에 그 멀티 스페셜리티 그룹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유방암은 외과 의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다. 이거는 유방암 사진을 찍은 방사선과 의사, 유방 수술한 외과 의사, 항암 치료하는 항암외과 의사, 그뿐이 아니라 그 병리를 본 병리 의사,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케이스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슬라이드 봐가면서 이제 상의를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수술을 가장 적게 하고 환자한테 가장 데미지를 적게 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나,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해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. 지금은 뭐 국소적인 질환 같으면은 90% 이상 5년 사니까요. 그리고 심지어는 사기 유방암도 5년 생존율이 25 내지 30% 돼요. 지금 현재에는. 처음에는 수술을 그냥 암만 떼내다가 보니까 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유방도 떼내고 또 근육도 떼내고 임파선도 떼내고 그런 아주 큰 수술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줄어들어서 그렇죠. 다시 이제 그 부분만 적재하는 그런 수술로 이렇게 변화된 거군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방사선도 쪼이고 그렇죠. 또 키모테라피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생겼군요. 네, 그러니까 수술은 적어지고 방사선이나 호르몬요법이나 항암요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죠. 근데 이런 치료가 70년대 전에는 없었어요. 거의 다 이 근치, 유방 근치를 다 떼낸 그런 수술을 했다고요. 제가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제가 한 3, 40년 전에 본 환자 중에도 근치술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본 것처럼 갈비뼈가 다 나오고 심장이 뛰는 게 보인다고요.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이 많은 발표들 하고 바뀌었지만은 환자가 그거를 택해야 돼요. 택하지 않으면은 이 외과 수술이나 이런 치료가 발달할 수가 없죠. 예, 오늘도 이렇게 성갑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것을 알아봤습니다. 그중에 아주 유방암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수술을 했고 어떻게 수술이 변화됐는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었을 줄 압니다.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들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